안녕하세요. 커피톡입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사연을 읽어볼게요. 제가 50대인데 쌍둥이 자녀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요즘은 여성지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렸을 때는 남아 우선주의가 많이 토대로 자리 잡혀 있었기에 부모님께서라도 편하게 대해드리지 못했고 오빠들에게는 늘 신경 쓰면서 지내왔어요. 특히 아버지가 형사인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보수적이었고 부모님 앞에서는 한 번도 편안히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법이 직접적으로 결정되고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 결혼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차게 되면서 동네에는 한 명씩은 꼭 있었던 중매하는 아줌마의 추천을 받아서 선을 보고 6개월 만에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연인 사이에는 반드시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결혼하게 되고 다들은 신혼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전까지는 중매로 시집가는 사람이 많았기에 선을 봐서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한 큰 기대감은 없었고 선에서 보았던 남편의 성격이나 안정적인 지금 안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댁이 금수저를 물고 있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농촌에서 땅 부자로 불릴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비록 농사철에 며느리를 부려 먹을 지언정 결혼할 때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어주셔서 남들처럼 대출로 나가는 돈이 없어 걱정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 아무리 돈 걱정은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 해도 며느리와 시부모님의 관계는 평생 좋아질 수 없더군요. 동네 지인분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마다 시부모님은 돈 없는 친정집에서 며느리 일, 돈 주고 사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인지 훨씬 더 고된 시집살이를 경험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본인 기분이 좋지 않으실 때마다 술을 한 잔씩 드셨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에게 어려운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하시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 문제라면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 네 친정 부모에게 돈을 주고 데려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 정도는 제대로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돈이 아깝다고요? 어머니께서 마치 그 물건을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돈을 주고 사온 물건이란 말이신가요? 현실을 직시해서 부부간의 그런 대화는 당연히 하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아니, 모실 수 있음 좋겠네요. 준비된 아줌마로 소개시켜 주셔서 고맙다고 돈까지 준 거죠. 결혼할 때 봉채비도 넉넉하게 드렸어요. 아니죠. 제 엄마도 그래도 시댁살이는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해서 신혼집을 또 따로 얻어드렸어요. 당신 하나 데리러 오는데도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씨, 글을 쓰시거나 사람을 돈 주고 산다는 말은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을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잘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더 이상 따로 말씀하실 것이 없으신 것 같으니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니도 취한 것 같으니 빨리 주무세요. 괜히 또 이야기를 듣다가 그대로 듣고 있을게요. 이따가는 기분만 더 상할 것 같아서 화를 내신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왔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평소 무뚝뚝한 남편이지만 그래도 내가 와이프인데 옆에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었지만 애초에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혼 생활이 아닌지라 소닥 취급을 받아서 큰 기대 없이 포기하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 남편이 서운하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분적으로 의지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이들을 낳고 5년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끈끈한 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만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시련을 겪게 된다는 걸 알았죠.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8년 차가 되었을 때 갑자기 시부모님께서 집에 짐을 싸들고 찾아와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손주들이 놀러 몇 일 있다가 가시려고 오셨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이삿짐 수준으로 손에 들려져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설마 이 집에서 살겠다고 짐 싸들고 오셨을까 싶기도 했죠. 어머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이 많은 짐들은 대체 왜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발붙이면 안 되는 곳이라도 왜 아냐 니 시에 비랑 나 여기서 살려고 짐을 싸들고 왔다. 어머니, 갑자기 큰 소리로 무슨 말씀이세요?
집이 따로 있는데 왜 여기서 지내겠다고 하세요? 우리도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집이 포화 상태라서 이사를 해도 모자랄 상태인데 어머니 마보니까 지금까지 여기서 지내는 것은 무리예요. 이제 집이 없어요. 이 씨의 비가 사업하겠다고 나와다가 빈목이 아파서 나이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기든 밥이든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야겠어요. 아마 말로 이 정도까지 문서를 주어도 시집에 들어올 때겠죠. 쉬는 집으로 내가 사주고 아이를 낳고 아버지한테 명의를 넘겨받은 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밖에 가져온 짐들이 내가 가져왔고 안방에 너를 알아. 또 너무 황당했습니다. 뜬금없이 짐을 쓴 듯 오셔서 좁아터진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된 이 눈앞이 캄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살짝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용히 이야기했더니 집까지 날려먹으니 노인들이 나가서 집을 구할 돈이 있을까면서 일단 군소리 말고 밖에 있는 짐을 넘겨라고 했어요. 결국 밤늦게 시부모님을 쫓아내지 못해 남편과 함께 집 앞에 쌓여있는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안방을 내드린 후 아이방에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격적으로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과 의학까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사전 통보 없이 집을 날려먹었다며 밀고 들어오셨으니 최소한 옆에서 살림과 육아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살림을 도와주시는 것을 고사하고 저희 집안에 이주해 하시려고 하셨으며 아이들을 한번 제대로 봐주신 적이 없었죠. 당연히 처음에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며느리로서는 15님은 어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고 상황이 이러다 보니 최대한 맞춰서 살아보려고 했어요. 초반에는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시부모님께 다시 시댁집을 구해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분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 남편도 부모님이 함께 계신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하여 이 일에 대해 아는 척하며 그렇게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은 2년 정도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시집살이를 경험하는 것은 운명이겠구나 싶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오랜만에 연락해서 부부 동반으로 산에 한번 놀러 가자고 제안했고 마침 우리 부부도 유일하게 공유하는 취미 활동이 등산이었기 때문에 이참에 함께 산을 타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대화도 할 겸해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등산 약속을 잡은 날이 되셔야 남편이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가봐야 한다고 했고 어차피 산에 갔다가 다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예정이니 일을 빨리 마치게 되면 늦게라도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산으로 갈 건지 알려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급한 일이 있었던 건지 쌩안이 나가더군요. 전혀 먹을 때도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에 남편 없이 나가기가 민망해서 그냥 빠져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몇몇 커플이 혼자 온다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오랜만에 산 타면서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보지 않을까 싶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못다한 대화를 나누며 오랫동안 산을 오르던 중 옆에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 친구 한 명이 제 옆구리를 콕콕 찌르며 뜬금없이 조개 앞에 보이는 사람이 네 남편이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회사에 있는 사람이 이 시간에 산에를 타고 있을 리가 없다면서 완전히 아니라고 반문했지만 옆에 있는 여자는 한참 뒤에 오고 있는 친구의 아내와 닮았다고 말하더군요. 자세히 보라고 하여 조금 빠르게 산을 올라갔더니 정말 충격적인데 친구가 말한 대로 제 남편과 친구의 아내가 함께 손을 잡고 산에를 타고 있더군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 정말 놀랬습니다. 혼란이 찾아왔고 두 사람 앞에 무작정 다가가 이게 무슨 짓인지 따져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휴게 공간이 눈앞에 나타났다. 남편과 친구의 아내는 거친 숨을 내쉬며 잠시 쉬려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집중하느라 제 주변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난 스킨십을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참을 수 없어서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두 사람 앞으로 가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물어봤다. 당연히 두 사람은 놀란 만큼 눈이 커졌고 생각하는 대로 아니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여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아니야 라고 말했다. 정민과 우연히 만난 후 친구라서 함께 산에 올라갔던 것뿐이에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다더니 왜 산에 온 건가요? 그리고 정민이 형진에게 출장을 가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일찍 끝나서 늦더라도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산에 도착하니 모두 이미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뒤늦게 올라가게 되었고, 내가 일찍 도착해 손은 이미 올라가고 있었던 건가 봐요. 오늘은 회사에서 출장이 취소되어서 오랜만에 등산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진호 오빠라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함께 올라가고 있었는데 왜 하지 말아주세요. 후회란 고등산 장소는 오늘 아침에 정해졌고 나는 당신에게 어디서 산 탄다고 이야기해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오늘 이 산에 오는 건 대체 어떻게 알았어? 아, 그게 형진이가 들었지. 뭐, 회원 중에는 내가 형진이랑 제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나 봐. 등산하러 오기 전에 미리 만난 적이 있잖아. 그래, 마침 형진이 올라오고 있네. 이참에 물어보면 되겠다. 친구에게 저희 남편과 정민이가 함께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인지 형진이가 굳은 얼굴로 쑥 들어올랐으며 두 사람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색이 되었다. 어이, 형. 진아, 마침 잘 왔다. 네가 우리 남편한테 등산 장소를 여기가 있다고 말해준 거였지?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나는 오늘 형에게 연락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형, 진아 잘 기억해봐. 아침에 내가 연락해서 물어봤잖아. 아니야. 연락받은 건 없었어. 그런데 제 와이프랑 형이랑 왜 같이 되시는 거죠? 분명히 우리 와이프는 출장을 간다고 했고, 경은 회사에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들은 것 같아. 두 사람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단호한 형진이의 말에 당황한 후에 그제서야 사람들이 오가는 휴식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빌었다. 시작했어요. 그게 말이야. 미안해, 오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회다 정민이랑 만나고 있었어.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이 여분 미안해. 처음에는 친오빠랑 술친구 정도로 몇 번 만났었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 차츰스럽게 마음이 생겨버렸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아무리 사랑 없이 이루어진 결혼이라고 하지만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친정 식구들보다 시댁 식구들을 먼저 챙기고 평소 나를 소중히 한 남편이 내조로부터 독방 육아까지 해왔는데 하늘에서 애매하게 우려스럽다고 말했어요. 옆에서 사태를 지켜보던 형진이 산을 오랜만에 타다가 발견한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어찌 대답할지 말해야 하는지 모른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를 구하는 영상을 남겨놓은 후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깨달았으며 결국 산을 하산하고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사과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이런 일을 왜 하는 건가 심각하게 말하며 난리를 쳤고 늦게 집에 도착한 남편은 정리하고 있는데 보니 위기를 느꼈는지 스스로 잘못했다고 손바닥을 펼쳐 용서를 바라더니 에어 대화가 끊겨버렸습니다. 비비며 애걸롭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무시하며 세 사람의 짐을 꾸렸고 시부모님은 아무리 남편이 잘못했다고 해도 10년간 함께 한 사람을 한순간에 내쫓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말로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전화가 날대로 나버렸고 친구의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 말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라고 소리를 치며 세 사람을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시학원이는 집은 본인이 산 것이니 남편을 보기 싫으면 제가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집에 대한 권한은 어머니한테 없어요. 그리고 명의의 가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죄가 나가야 하는 건지요? 내 돈으로 구입한 집입니다. 아버지가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그 집을 내게 양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나도 투자를 했으니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정말 싫다면 내가 떠나라고 해라. 아니요, 저는 떠날 이유가 없어요. 만약 그 집을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소송을 거셔서 가져가시든가 하시고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기 전에 빨리 나가세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어떻게든 버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당연히 시아버지께서는 중분을 돌려받아야겠다 생각하셔서 소송을 하셨으나 이혼 절차가 끝난 후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집필한 실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혼하게 되었고 나중에 듣기에는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있는 오래된 빌라를 월세로 얻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함께 바람 피우던 정리도 저번 일을 거친 뒤에 형진이와 별거 중이라고 하더군요. 시댁에서 받은 집은 9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 집을 팔고 아이들과 함께 살기에 딱 좋은 집을 전세로 구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양육비는 남편에게 매달 받기로 되어 있어서 그 돈으로 남은 돈으로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반찬 가게를 5평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하는 가게여서 내부가 크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손님들이 꽤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동네 사람들은 입소문으로 인해 수익이 꽤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반년이 지나 가게가 되었을 때 우연히 가게 앞을 서성거리는 치매 어르신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혼자서 다니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에 급히 가게로 들어오라고 하니 간단한 반찬을 제공했더니 정신없이 먹고 계셨습니다. 보호자가 찾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몇 명이 예에 바르게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은 한 남성분이 동반해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최근에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병이 뒷걸음질을 하며 자꾸 밖으로 나가시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불편하신 것이면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가 우리 아버지께 음식을 차리신 것 같은데 사례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사례는 괜찮아요.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냥 가게 마감 전에 간단한 마른 반찬으로 차린 거라서 말씀드릴 내용은 몇 개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가게 안에 있는 게 좋겠어요. 들여 보내주시고 식사도 차려주셨으니 보호자로서 살해하는 게 맞죠.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서 아이 살해는 진짜 괜찮습니다. 아, 그럼 아버지가 이곳 반찬을 잘 드시는 것 같은데 남 온반차 모두 저희가 사갈게요. 따로 포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사례를 생각하고 있던 일은 아니었지만 의도치 않게 남은 괜찮을 모두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친구 어르신을 모시고 갔던 남성분이 저희 가게로 들어오셨고 지난번에 구매한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아버지가 식사를 깔끔하게 완료한 후 1층에서 제안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는 사적인 일로 방문했던 것이라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우리는 레토르트 식품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인 우리 집에 계신 아버지가 그 회사의 전 회장님이십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제가 회사를 이어받아 회장으로 있는데 이번에 판매하셨던 반찬들을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맛있게 드셨다면 우리는 그냥 집에서 평소처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사정합니다. M2반이 더 연구되어서 우리 회사에 추가되길 바랍니다. 토르트 식품으로 밤마다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처럼 집밥 느낌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은 5대5 좋은 조건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어릴 때 어머니에게 배워둔 요리밖에 없어요. 기술도 없고 젊은 사람들처럼 구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레트로트 기술은 이미 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사장님은 허락하신다면 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연구실과 전문 연구원이 제공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반찬 가게 운영에는 문제 없도록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은 연구원들 앞에서 레시피만 보여주시고 개발이 완료되어 샘플이 나오면 맛을 보신 후에 평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해서 제안해 주셨으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이름 있는 중소기업에서 제안을 받고 쉬는 날마다 회사로 나가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세상에서 제 이름으로 된 레토르트 식품이 여기저기서 판매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도전하였는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의미를 계속 두며 확실한 기업에서 집밥을 선보이다가 느낌을 잃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판매하다 보니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회사로부터 다음 제품에 대한 제안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윤이 반찬 가게는 현재 정말 잘 되고 있고 레토르트 제품이 판매된 이후 실적이 좋아져 큰 성과를 이뤄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반찬 가게를 길게 넓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위치를 바꾸면서 단골 손님들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스윙이 왔을 때 반찬 가게 건물이 부동산 소유자와 맺어진 점을 고려하여 1층에 위치한 반찬 가게를 확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생은가 임대 수익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매매를 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전세집에서 나와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아이들도 공부를 원하는 대로 시켜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 보니 시부모님과 전 남편이 제 지인들에게 제 소식을 들었다며 이사간 아파트로 찾아와 아이들과 함께 돌려주고 있더군요. 당연히 이게 왜 이러는 짓인가 싶어서 화를 내고 제 소중한 것들을 쪼개고 있지만 제 사람은 끝까지 버티려고 있어요. 애미야, 아무리 네가 남편이랑 기망을 했다고 해도 아내가 천시어머니인데 너무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 남편과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비 부담 전에 나간다고 하세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오랜만에 아이디도 보러 왔는데 당신께 할 말이 있어서 잠깐 대체 할 말이 뭐냐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건가요? 우리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돈이 부족해서 도와달라는 거야? 우리 이제 사이야. 나한테 당신은 그냥 아빠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애미야, 내 말대로 친노가 애들 아빠인데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날려먹게 생겼고 아직 누는 회사에서 잘렸다고 생각해요.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회사에서 해고된 것은 뭔가요? 집도 날리고 먹을 것도 없어서 얼마쯤 생초야? 목숨이겠네. 전 회사를 그만두고 새 일을 시작했었는데 사기로 혐의되면서 경찰에 잡혀 그 회사는 폐업했고 그래서 생활이 힘들어져서 친구들에게 빌려먹고 있다가 지금은 갚지 못하고 있어서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 가진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전 회사를 왜 떠나게 했냐고. 그리고 당신이 어떤 얼마로 내게 와서 돈 달라고 하냐고요. 여보세요. 한번 도와주세요. 응, 어미야. 목숨 3년은 주렴. 노토 많지 않아요. 세 사람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치켜들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무시당하고 경비원을 불러 집에서 내쫓겼어요. 당연히 이후에는 전 남편으로부터 받아오던 양육비를 받지 못했지만 세 사람은 다시 찾아오지도 하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지인들을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남편은 끝까지 돈을 갚지 못해 파산했고 빚이 나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나와야 했대요. 그로부터의 가족 모두 흩어져 살고 있어요. 전 남편과 시부모님의 소식을 듣고 나니 어른들이 선업은 복으로 찾아오면서 업보는 죄값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고 있네요. 주신 말이 떠올랐을 때 세 사람을 보며 앞으로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게 선하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도 이를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의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